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사대보험에 관련된 거를 조금 이제 같이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산세무나 뭐 회계 이런 이제 자격증 시험에서 안 나오는데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사대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짚어보고 이제 같이 공부를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사대보험을 가입을 하는 사람들을 직장 가입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대보험이라고 쓰긴 했는데 제가 책을 쓸 때 저는 이제 실무상 쓰는 용어들을 그냥 다 넣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원래는 사대보험이 아니고 사회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보험이라는 거는 사회에서 강제로 떼는 보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사대보험을 납부하고 싶지 않아도 이제 무조건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회보험이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게 국민연금, 이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 이렇게 네 가지다 보니까 그냥 사대보험, 사대보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도 이제 똑같이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사대보험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뭐 가입 대상, 그다음에 그죠? 료율, 누가 납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사대보험 종류, 그죠? 종류는 이제 국민연금.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죠? 나라에서 연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연금을 나중에 줄 테니 지금 직장 다닐 때 좀 내어놔라. 이제 이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병원 갈 때 우리 병원비를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좀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 내는 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비 지원받을 수 있는 이제 건강보험,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의 요 세트로 이제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나중에 이제 늙어서 나를 이제 요양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또 우리는 국가에서 그 사람들을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자원에 쓰이는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거기에 쓰일 거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거나 뭐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어려워졌거나 혹은 회사에서 이제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이럴 때 생활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실업을 하게 되면 이제 실업급여를 이제 하는 재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재원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용보험은 이제 두 가지를 위해서 내는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회사 다니다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치게 되면은 이제 산재 보험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사에서 네 가지 보험을 내야 된다. 직장을 다니게 되면. 그래서 이제 대상은 우선은 이제 누구나, 그죠? 그냥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다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직장을 다닌다는 것 자체가 돈을 벌러 다니는 거니까. 근데 단, 이제 연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60세까지만 불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 60세가 이제 딱 넘어가면 직장 다니고 있던 분들도 갑자기 이제 보험료 고지서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60세까지만 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18세부터 이제 성인부터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고용보험도 가입을 계속 하면 돼요. 계속 할 수 있는데, 단 이제 65세 이후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그때도 이제 그때 돼서 이제 회사를 그만뒀다. 그러면은 사실 그거는 이제 실직이라기보다 이제 65세 이후에 일을 하는 건 우리가 뭐라 그럴까?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뭐 나의 뭐 소일거리? 이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일을 해가지고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는 좀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이제 근로자가 내야 되는 실업급여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특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산재보험은 누구나 다 내면 됩니다. 그래서 요율로 보면 이제 하면 조금 변동이 없다가 2026년도에 크게 이제 국민연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9%에서 9.5%로 올랐고, 그다음에 건강보험은 7.19, 그리고 이게 이제 0.9448.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약 8%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장기요양보험은 이제 구하는 산식 자체가 맨 처음에 이제 건강보험료에 13.14% 이런 식으로 처음에 기재가 돼서 나왔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여기 우리가 사실 이렇게 숫자를 볼 때는 그냥 액면가 그대로를 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9.5%보다 더 커. 막 7.19%보다 더 커. 이게 그죠?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쓰는 게.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제 급여에다 바로 곱했을 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0.9448 요런 표기로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얘가 나온 근거는 이제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보험료 요율을 곱하면 이제 이 금액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좀 제가 상세하게 여기다 써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0.9, 0.9 그다음에 0.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제가 이 요율 같은 경우는 이제 사대보험 연계센터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걔를 좀 같이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연계센터에 가시면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 사대보험 계산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했었던 내용들이 요 안에 다 있습니다. 전체도 나오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이제 들어가면 4.9.5%라고 나는 내용 나오고, 건강보험도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제 7.19, 그다음에 이제 0.9448 이렇게 금액이 따로 나오죠. 그래서 근거 자료들도 여기 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고용보험 같은 경우가 제가 기재를 해놓긴 했는데 얘도 여기서 보면 이렇게 계산이 이렇게 나오죠. 0.9, 0.9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0.25라고 되어 있는 거가 이름이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 사업. 이건 뭐냐면 우리 이제 저도 내일배움 카드에서 이제 원천세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카드를 만들어서 사람들 이제 직장인이나 아니면은 실업자이신 분들은 이제 교육을 시키는 그 재단을 회사에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고용안전, 이제 직업능력 개발. 이거는 그래서 근로자는 내지 않고 근로자가 내는 거는 이제 우리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때 내는 거는 각자 반반 0.9씩 내고 그다음에 이 고용안전 관련된 것들은 이제 사업주가 내는 거다.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만 부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치는 것 자체는 이제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고 회사만 부담하는데 이게 이제 업종별로 상이하다. 이거는 아까 제가 봤었던 여기에서도 보면 산재는 여기서 제가 들어가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냐면은 이제 뭐 사무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위험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두 다 똑같은 요율로 이제 공제를 이제 받게 되면 아무래도 크게 다친 사람들은 더 치료비나 이런 것도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업종별로 그 요율을 정하고 그 회사에 맞게 이제 납부서를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0.6부터 시작해서 뭐 많은 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냥 최소 금액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요 요율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거고요. 회사가 대략적으로 10% 그죠? 그리고 근로자가 9.7. 이제 소수점까지 따지고 보면은 이제 한 1% 정도 회사가 조금 더 내는 거죠.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 때문에. 그래서 합치면은 한 20% 정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4대 보험을 우선은 가입을 한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몇 프로 정도 나오냐고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한 10% 정도, 그다음에 근로자도 그냥 9.7이지만 한 10% 정도 해서 약 한 20% 정도가 발생한다. 이렇게 응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특이사항으로 또 하나 보는 것들은 이제 고용보험 아까 65세 넘는 사람들은 안 되고 이렇게 가입 안 해도 실업급여만 가입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본인을 고용했기 때문에 뭐 실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대표자는 이제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배우자랑 같이 일을 한다. 그러니까 동거가족. 그러니까 가족 중에 뭐 우리가 한 명이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빠가 번거로 그죠? 엄마랑 아빠랑 둘이 같이 일을 하다가 뭐 엄마는 일을 안 한다. 그래도 아빠가 번거로 살림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거가족은 그런 실업의 그 개념이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동거가족은 제외를 하는데 또 우리가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저도 일을 했지만 가족 회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동생의 조카가 와서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 실제로 정말 같이 살림을 같이 하는 가족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동거 가족이 아닌 가족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은 합니다. 그치만 이제 혹시라도 이제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특혜가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가족을 이제 고용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는 조금 더 케이스가 다양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직장 가입자의 이 4대 보험 요율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 이제 앞으로 이제 취득 신고 그죠? 그리고 상실 신고 그다음에 뭐 성립 신고 그리고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게 4대 보험 고지서 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